오늘의 문제까지 풀고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동상 흡착에 대한 이동상이라고도 하고 유동상이라고도 해요. 플루이다이즈 베드 업저션이라고 해서 그 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 안에서 상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에어플로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리고 물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흡착제들이 안쪽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물이 아닌 흡착제들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BH라는 것이죠. BH가 이제 비기드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라고 해서 구슬처럼 그 활성탄을 만드는 걸 이제 비기드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착제를 가지고 사용을 해주는데, 고정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팀 분사 과정이나 이런 걸 필요해갖고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이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흡착제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쟤네가 잘 움직이면서 이제 흡착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스가 잘 분포되게 그래서 컨택트 에어리어를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렛을 보면 obvious advantages of fluidized system이 excellent gas solid contact area 컨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컨택트 에어리어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흡착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티드 알루미나나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흡착제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동상은 그냥 이 정도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착에서는 그 흡착에 대한 이론들 몇 가지 봤었고요. 이론들 봤었고, 아이스톤 보고, 그리고 실제 그 픽스 베드 업저션을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도 풀고 실험식 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요거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구해낼 수 있는지, 프레셔드랍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계에 대한 것도 조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흡착이었고, 오늘은 흡수에 대한 거 할게요. 흡착은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흡착이죠. 얘가 흡착이 되는 건데, 어떤 그 피흡착되는 애들, 가스든 뭐든 간에 걔를 겉면에 이제 붙게 해갖고 제거되는 형태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겉에 붙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안에가 크랙이 나 있거나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도 흡착이 되겠죠. 이게 컨택트 에어리어를 높이는 건데, 흡착에도 이제 화학적인 흡착이 있고 물리적인 흡착이 있죠. 물리적인 거는 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고, 화학적인 거는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두 개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또 번딩이 생겨가지고 걔를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게 이제 케미컬 화학적인 흡착이 되는 거고, 물리적인 거는 뭐 상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서 얻어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흡착탑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 파과점 같은 거에서 여기 안에 붙은 게 뭐 얼마였고, 걔네가 붙으면 걔네가 파과된 거고, 뭐 세츄레이션 돼갖고 점점점 그 흡착되는 구간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근데 흡수와 흡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흡수는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흡수제 안으로, observant 안으로 observate들이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흡착처럼 겉면에 붙는 게 아니고 얘는 그 observant 안쪽으로, 그 흡수제 안쪽으로 얘네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ansfer of gaseous compound가 from the gas phase에서 liquid phase로 들어가는데, 이제 gas liquid interface, 그 계면 인터페이스를 이제 계면이라고 하는데,
가스 리퀴드 인터페이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공기랑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생기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통과해서 액상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흡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오염에서는 우리가 가스성 물질, 뭐 입자성 물질 배웠고, 입자성 물질 제거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가스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흡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흡수. 그래서 가스성 물질을 물이나 대기오염 제어할 때 물이라든지 다른 흡수제에다가 얘를 들여보내줘 갖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흡수라는 말은 뭐 대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토양이나 또 어디죠? 수질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기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모양인데 세정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세정. 세정이라는 것도 흡수를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러빙이라고도 하고, 스크러빙 해준다. 스크러버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세정을 해주는, 이게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흡수액에다가 녹이는, 물을 뿌려가지고 걔를 대기오염 물질, 가스성 물질들을 녹여내서 없애주는 거를 이제 세정이라고도 하고 스크러빙 해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상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물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건 아니고 물과 같이 흐르게 해서 얘네들을 제거해준다 하는 그런 컨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스성 물질이 전부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를 이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대기 중 공기 중에 있는 가스성 물질이 얼마만큼 물로 잘 이동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는 연력학에 대한 부분인데 뭐 우리는 연력학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연력학적인 힘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어떤 그릇 같은 거, 비커 같은 거에 물이 들어있고 위쪽에는 공기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 안에 그 A라는 가스 몰큘들이 떠 있는 거예요. 점점 찍힌 게 이제 가스 몰큘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서 이제 프레셔를 가해주는 거죠. 피스톤 같은 게 있어서 얘를 눌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컨스턴트한 프레셔로 눌러주게 되고 템퍼레처도 역시 컨스턴트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 일정 프레셔로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가스 몰큘들이 A라는 가스 몰큘들이 대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얘들이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일 압력, 동일 온도에서 눌러주게 되면 A라는 가스 분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던 애들이 이제 걔네들이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두 개의 상이잖아요. 상 여기가 가스 상이고 여기가 리퀴드 상. 액상과 가스상이 두 개가 만나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계면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계면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서는 저거를 이제 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상이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프레셔까지 가해주게 되니까 저기서 어떤 연력학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면 이제 얘가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몇몇은 또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래는 여기는 A라는 가스 몰큘이 없었는데 이거 눌러주기 시작하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언젠가는 이 두 개 이쪽에 있던 A 몰큘하고 이쪽에 있던 A 몰큘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검정 색깔 숫자들이 같아지게 되는 그 타이밍이 이제 평형을 이루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는 그 상태를 이제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농도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력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뮤라고 써놨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을 뮤라고 써놨고, A라는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이고, 얘는 베이퍼 형태, 그러니까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과 액상, A라고 써 있는 거 리퀴드겠죠. 리퀴드 상에 들어 있는 A라는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 요 개죠, 개라는 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그 농도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몰 질량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면은 그 화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게 바뀌게 되겠죠.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바뀌는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농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질량이 바뀔 수도 있고요, 물 질량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해서 걔가 바뀐 게 케미컬 포텐셜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농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케미컬 포텐셜이 평형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뭐 100점짜리 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컨센트레이션이 바뀌었다, 컨센트레이션 평형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케미컬 포텐셜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더모다이나믹스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양쪽의 상에서 S상에 있던 뭐 케미컬 포텐셜과 X상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게 될 때를 우리가 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케미컬 포텐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평형을 이루지 않고 생기게 되면 농도도 마찬가지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케미컬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평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여기서 일어나요. 물질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죠. X상에서 가스상이든 가스상에서 X상이든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해서 평형을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가 이제 그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평형 곡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형 곡선의 예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평형 곡선은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디스트리뷰션 커브라고 되어 있는 평형 곡선이 되는 거고요. Y축에 P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분압이에요. 부분압. 파셜 프레셔. A라는 물질의 파셜 프레셔가 되는 거고요. 파셜 프레셔도 농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 특정 가스가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부분압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얘는 A라는 몰큘이 가스상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C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X상이에요. 이쪽이 X상, 이쪽이 가스상. X상 안에 A라는 애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의 농도를 나타내주는 게 이제 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평형을 이뤄서 나가는 곡선이 이 곡선인 거예요. 두 가지가 PA하고 CA하고 같아지는 그 점들을 쭉쭉쭉 찍었을 때 나타내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평형 곡선, 이퀄리브리엄 커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험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커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컨스턴트 T라고 돼 있죠.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 실험을 할 때 뭐 오라베스 같은 걸로 중탕을 해갖고 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서 이퀄리브리엄 커브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서머데이너믹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가 이제 평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평형 커브가 나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농도에서 나타나는 커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학공학이나 이런 데서 두 개 물질 합성하고 뭐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커브, 평형을 이루기 위한 커브가 저런 형태로 좀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대기오염을 하잖아요.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뭐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셜 프레셔나 컨센트레이션 나타나는 곳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1000원 정도에서 이제 가스 폴루턴트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높아봤자 뭐 굴뚝에서 나오는 농도 자체가 뭐 ppm 단위, 작으면 ppb 단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는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선성을 조금은 띄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던 그림이고, 걔를 조금 확대해 놓고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죠. 그 가스 폴루션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이랑 노란색 그림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기를 좀 잘라서 봤더니 얘가 조금 이런 직선성을 띠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우리가 이런 솔루빌러티나 이게 가스에 있냐 액상으로 가냐 요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식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화학 시간에 배웠던 헨리 법칙이죠. 헨리 법칙. 네. 법칙이고, PA는 HA의 CA라고 조금은 다른 형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표현을 해놨는데, PA는 파셜 프레셔고 CA는 X상에서의 농도고 HA가 이제 헨리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저기 보면은 1차 방정식의 형태로 써 있잖아요. y는 AX의 형태로 되어 있고 y가 PA가 될 거고, 그죠? 여기가 y가 될 거고 CA가 X가 될 거고, 그럼 HA는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HA는 기울기, 슬롭이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컨스턴트에 대한 것이 이제 물질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질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작다는 거는 많이 이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제 얘 빨간 거보다는 얘가 기울기가 더 작죠. 기울기가 더 작다는 거는 같은 부분합에서 기울기가 더 작다는 거는 농도 자체가 얘가 액상에서의 농도가 훨씬 높잖아요. 빨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부분합에서 평형을 이루는 액상에서의 농도가 CA1보다 CA2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슬롭이 작을수록, 슬롭이 헨리 컨스턴트였죠. 헨리 컨스턴트가 작을수록 물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파셜 프레셔를 갖는 A라는 물질이 다르겠죠. A라는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걔가 그 흡수되어지는 가스가 갖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헨리 상수가 다 달라지게 될 텐데, 헨리 상수가 작을수록 물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 파셜 프레셔라고 했을 때, 그리고 헨리 상수가 크면은 당연히 물에 더 잘 안 녹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흡수에서는 이 헨리 상수를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그 앞에서 기체의 성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용해도에 대한 것도 기체의 성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솔루빌리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헨리 컨스턴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해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헨리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솔루빌리티를 평가해 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용해도라는 거 그
어떤 가스가 갖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특정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자연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가 흡수를 쓸지,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흡수를 쓸지 말지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이제 헨리 상수고요. 이거 책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를 쭉 했어요. 특정 온도, 헨리 상수의 단위를 보면 프레셔하고 볼륨하고 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헨리 상수에서는 흡수에서는 온도가 중요하니까 꼭 헨리 상수를 표시해 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온도가 몇 도씨에서의 헨리 상수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탄산 같은 것도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이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온도 높으면 탄산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온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헨리상수도 헨리상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헨리상수를 표현해 줄 때는 몇 도씨에서의 헨리상수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왼쪽부터 보면은 질소, 수소, CO, 산소, 메테인, NO, C2H4, CO2, H2S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에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있죠. SO2나 HCHO, 포르말데이드, 불산, 그리고 염산, 여기 나와 있는데 H2SO4 같은 거, 황산 이런 애들은 물에 되게 잘 녹아요. 물에 되게 잘 녹는 애들이고 헨리 상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특히 염산 같은 경우, HCl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헨리 상수를 보이고 있어요. 얘는 뭐 딴 거 생각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저 흡수 방법 써갖고 제거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 보면은 이제 다시 보면은 CO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이거 근데 뭐 불완전 연소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죠.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제가 그 방지설 CO 방지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흡수 방법을 쓰겠어요. 그럼 얘는 망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럼 CO를 저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형 시설에 사실 CO를 저감해 주기 위한 것들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흡수 방법은 당연히 없겠죠. CO를 저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CO가 불완전 연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연소를 잘 해주면 돼요. 연소를 잘 해주면 CO가 줄어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CO가 줄어들면 먼지가 또 줄어들어요. 먼지. 이유는 잘 태워주니까 그만큼 먼지 나오는 게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CO 농도랑 먼지 농도랑 비교해봐도 이렇게 굉장히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C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잘 안 녹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녹긴 녹겠죠. 당연히 그 수질 시간에 배우죠. 용존산소, BOD, COD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만큼 산소가 있어야 물고기도 살고 식물도 살고 하니까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는데 잘 안 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O나 NO2 같은 것들도 이런 스크러빙 방식으로는 잘 제거를 안 하는 편이고요. SO2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 제거하는 방법에서 배울 텐데 드라이한 방식도 있고요, 웻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한 방식으로도 저감을 하고 웻 프로세스로도 저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고 불산이나 그렇죠, 염산 같은 경우, 포르말데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제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SO2 제거 그 석탄에 설퍼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그 석유정제 시설, 화학 공장에서 석유 가지고 석유 제품 제조, 섬유 같은 것도 만들 때 석유 쓰고 하니까 그런 거 하는데 보면은 SO2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큰 사업장들은 그래서 우리 그
먼지 할 때 여러 가지 터널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SO2 제거하기 위한 저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웹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드라이 프로세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불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불산 유출 사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뭐 그쯤 언젠가인데 저기 구미에 있는 S모 회사에서 불산이 누출돼 갖고 그런 사고 나면은 여러분 취업 잘 돼요. 네. 환경 안전을 되게 많이 그때도 그거 사고 나고 나서 환경 안전으로 사람 되게 많이 뽑았고 국가에서는 무슨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는 기관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사람 되게 많이 뽑았어요. 그런 타이밍에 딱 맞아 들어가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죠. 좋은데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질의 그런 용해도 솔로빌리티를 가지고 얘를 어디다가 해줘야 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HCl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갔었나 모르겠는데 그 자원 순환 시설인가 소각장 한번 갔었거든요. 그 매년 견학으로 가는데 쓰레기 소각장 가갖고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원 순환 회수 시설 뭐 그런 좋은 말로 써서 안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많이 써주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다 태워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클로라이드 성분이 나와가지고 염산 HCl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웻을 쓸지 드라이를 쓸지를 저 헬리상수 같은 거 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활용해줘서 잘 해주면 됩니다. 이런 헬리상수 같은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정해진 값이잖아요. 솔루빌리티는 정해진 값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세정탑이나 스크러빙을 해주는 걸 만들 때 어떻게 이제 흡수를 좀 빨리 시켜줄 수 있는 observation rate 자체를 조금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컨택트 에리아를 좀 넓혀주는 거, 얘가 이제 접촉 면적이죠. 그 가스하고 리퀴드가 잘 닿을 수 있는 접촉 면적이 일단 넓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AD 디퓨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매스 트랜스퍼 레이슨 이제 물질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인데 우리 앞에서 봤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이제 그 여기 얘가 일로 넘어가는데 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공을 얼마만큼 빨리 넘겨줄 수 있느냐가 이제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 되겠죠. 얘를 빨리 넘겨줘야 이제 되는 거니까 물질 전달의 속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런 물질 전달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농도 차이가 있어야 물질 전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물질 전달이 생기는 거를 빠르게 해줘야 될까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택트 에어리어가 있고, 에디는 왈이라고 하는 왈이 생기게 해가지고 이런 뒤쪽 그림에도 나오는데 터뷸런스 생기게 해줘가지고 잘 섞이게 해줘. 잘 섞이게 섞어주는 거죠. 각설탕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이걸 빨리 저어주면은 얘가 빨리 녹잖아요. 그만큼 매스 트랜스퍼를 빠르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에서 이야기하는 물질 전달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질 전달이 되려면 어쨌든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는 대기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될 겁니다. 컨센트레이션의 디퍼런스가 있어야
드라이빙 포스가 생겨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 거고 드라이빙 포스가 생겨서 추진력이죠.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다. 그래서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로우 컨센트레이션으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려면 농도 차이가 있어야 이제 물질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농도 차이가 없으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concentration difference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제 그 gradien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9배, 농도 9배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경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 수질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9배. 그래서 어쨌든 concentration gradient랑 difference가 같은 말이고 농도 차이, chemical potential의 차이가 있어야 mass transfer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딱 밀어요. 그럼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이제 밀어주는 힘이 이제 추진력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려면 어쨌든 그 가스 분자들의 농도 차이가 있어서 매스 트랜스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고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디퓨전에도 이제 이동하게 되는 이런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게 되는 거에도 뭐 몰큘러 디퓨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요거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몰큘러 디퓨전. 농도 차이가 있어서 디퓨전이 분자가 확산해서 혼자 스스로 걸어나가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몰큘러 디퓨전이 되는 거죠. 한쪽이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누가 날 밀지 않았어도 나 여기 너무 지금 답답해.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거를 몰큘러 디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누군가가 날 쳐갖고 툭툭툭 쳐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컨벡티브 디퓨전, 컨벡티브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디퓨전에 의해서 컨벡티브 또는 에디 디퓨전. 아까 에디 이야기했죠. 막 이렇게 회전 해주면은 그게 이제 디퓨전이 되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에디 디퓨전이라고도 하고 컨벡티브 디퓨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어쨌든 분자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분자 확산 이제 확산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컨벡티브건 몰큘러건 어쨌든 확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확산에 대한 것 중에 두 개 중에 몰큘러 디퓨전을 이야기했을 때 에디는 어떤 외부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몰큘러 디퓨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몰큘러 디퓨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이 여기 픽의 퍼스트 디퓨전 러가 나와 있습니다. 픽스 러라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쯤 어디선가는 봤을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J가 이제 플럭스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단위 시간당 그렇죠. 플럭스 개념으로 나와 있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가게 되는 분자 몰수가 몰이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컨스턴트라서 확산 계수입니다. 그리고 dx분의 dc 얘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요.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되는 거죠. 농도 차이, 농도 9배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크면은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확산이 좀 천천히 될 겁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가 크면 우리가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울기가 크게 되면 공을 놓고 봤을 때 이 공이 훨씬 빨리 내려오겠죠. 얘는 천천히 내려올 거고요. 그렇죠. 기울기가 클수록 똑같은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가 있다고 해도 기울기 훨씬 큰 데서 그 차이가 확 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dx분의 dc, x는 이제 디스턴스가 될 거고, 뭐 거리에 따른 농도 변화가 이제 concentration gradien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0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이 0이 될 거고 10에서 0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0이 됐을 때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거겠죠. 확산이 돼갖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농도 경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 전달의 기본이 되는 그 농도 차이 여기서 이제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는 게 concentration difference고 그리고 이제 몰큘러 디퓨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픽스 퍼스트 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인자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택트 에어리아를 높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컨택트 에어리아를 높여줘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델타 P가 생겨요. 압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델타 P 압력 강화를 좀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컨택트 에어리아를 늘려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프레이 리퀴드 인 가스는 가스상으로 스프레이를 이제 뿌려주는 거죠. 액상을 뿌려주는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가스 버블인 리퀴드,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가스를 통과시켜 주는 거죠. 뭐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나오게 해갖고 거기를 통과시켜 주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고 가스 트랜스퍼에서는 또 압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팩트 타워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스프레이 인 가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팩트 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말로 하면 충전탑입니다. 충전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가스가 들어가요. 아래쪽으로 가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위쪽에서 리퀴드가 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리퀴드 디스트리뷰터가 존재를 해갖고 여기서 이제 물을 뿌려주게 되는 거고요. 안쪽에는 이제 패킹 머티리얼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충전탑이니까 패킹 머티리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패킹 머티리얼이 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것도 다 저기가 있어요. 특허 같은 게 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패킹 머티리얼들 겉을 이제 그 액상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겠죠. 예, 감싸게 만든 다음에 이게 가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겉에 묻어 있는 액상에 가스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물을 뿌리면 당연히 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흐르면서 얘를 감싸주게 되는 거고요. 감싸주게 있던 액상 겉을 가스상에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액상으로 그 가스상 오염물질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물을 뿌려주게 되는 거는 뭐 따로 이제 물을 어디다 흘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오게 되니까 뭐 경제적인 그런 이득도 있는 거고요. 온도 조절에 대한 것도 저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택트 에어리아를 최대한 넓혀줄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를 좀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패킹 머티리얼 그래서 세정액에 패킹 머티리얼이 묻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이 지나가면서 저게 붙는 거고 우리 아까 델타 P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패킹 머티리얼이 잘 만들어져야지 이제 그 가스상 물질이 지나가는 유체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그 세정액에 묻어서 녹아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거고요. 패킹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들로 최대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라믹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테인리스 스틸 있죠. 그 스탱, 서스라고 이야기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게 얘는 잘 녹슬지도 않고 반응도 잘 안 해요. 괴성 물질들이 합니다. 세정액하고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패킹 머터리얼을 만들 때뭐 세라믹이나 서스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플라스틱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부터 세정이 돼갖고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그 흡수가 시작이 돼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한 번씩 이제 세척을 해줘가지고 쟤네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파과되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아래쪽부터 쭉쭉쭉 이제 흡수가 일어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충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충전탑을 떼다가 오른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킹 머터리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파란색이 이제 패킹 머터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건 그냥 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킹 팩트 타워의 겉면이고 안쪽에 이제 패킹 머터리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가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인렛으로 들어와서 위쪽에서도 리퀴드 인렛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리퀴드가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가스에서 리퀴드 상으로의 분자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물질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스의 오염 물질이 이제 뭐 어떤 그 배출 시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어느 정도 농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농도를 알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농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기환경적인 어떤 배출 오염 기준이라는 게 되는데 이 굴뚝에서 나갈 때 여기서의 농도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굴뚝이고 시설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출오염 기준 나오는 거 배출이 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이 팩트 타워가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배출오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30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농도를 100이라고 합니다. 그럼 70만큼을 저감해주기 위한 시설이 여기다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70만큼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팩터, 스프링 가스 형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설계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액체의 투입량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게 또 컨택트 에어리아를 높이려면 이 충전탑의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충전탑의 높이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 팩트 매테리얼들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단위 면적이 다 다르니까 그 단위 면적당 붙을 수 있는 단위 면적이 또 중요할 거고요. 그 액상이 거기에 다 커버를 해서 붙을 수 있는 면적이 중요할 거고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평형 곡선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CAG하고 PAG가 되어 있는데 이게 평형 곡선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 실제 여기 아래서부터 봤을 때 G라는 높이에서의 그 A라는 물질의 부분합이고 A라는 물질의 그 액상에서의 농도를 여기다 찍어놓은 거예요, 점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점이 찍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평형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이 뒤에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바꿔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합으로,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써주지 않고 농도로 써주지 않고 프랙션, 몰 프랙션 개념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y에 a에 ya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y의 기가를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x에 기도에 다시 r a에 l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가스
플럭스에 들어있는 A라는 물질의 몰 프랙션, 그리고 X상에 들어있는 A라는 물질의 몰 프랙션 단위로 써줘요. 이제 분율로 해줘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표현 곡선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변환을 해도 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점이 찍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매스 트랜스퍼를 계속 어떻게 얘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그 매스 트랜스퍼 레이시 바뀌는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플럭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몰수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 앞에서 봤던 픽스 퍼스트 러의 플럭스의 개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저게 되는 거고요. 네,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로 레이스를 이제 NA라고 표현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해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갈 거고, 이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 표현해주기 위한 변수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function of something으로 이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과연 이 안에 얘네들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매스 트랜스퍼 레이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안에 function of something에 들어갈 저 물음표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줘야 식이 나타내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식을 나타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흡수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패킹 머터리얼을 이제 회색으로 색깔을 자꾸 바꿔서 미안합니다. 패킹 머터리얼, 패킹 머터리얼입니다. 패킹 머터리얼이고, 그 안에 이제 가스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고, 액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패킹 머터리얼의 겉면을 액상이 먼저 감싸고 그 겉을 가스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흡수가 되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빨간색이 가스고 검정색이 리퀴드로 저기서는 왼쪽 조그만 그림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정색 액상이 먼저 흘러서 패킹 머터리얼을 감싸고, 그리고 가스상이 올라가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왼쪽에 있는 여기를 자꾸 지금 점점 막 들어가서 미안한데,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확대한 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인터페이스가 나눠져 있죠. 계면이 나눠져 있는 거고, 여기 계면을 중심으로 이쪽 왼쪽이 가스가 되겠고, 오른쪽이 리퀴드가 되죠. 리퀴드가 돼요. 여기 패킹 매테리얼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조그만 부분을 떼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킹 매테리얼에 닿는 부분은 이제 액상이고, 그 겉에 닿는 부분은 가스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좀 복잡하게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 레이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표현되는 걸 보기 전에 이제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촉면이 생기는 걸 우리가 계면이라고,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평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퀄리브리움이 일어나는 게 인터페이스에서는 이퀄리브리움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벌크 가스 플로우라는 게 있거든요. 벌크 가스 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 가스, 이 벌크 가스 플로우에서는 터뷸런스 플로우가 발생을 해갖고 에디가 많아가지고 잘 섞여요. 잘 섞여서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도가 일정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저기 그려져 있는 pH라고 써 있는 거 있죠.
A라는 물질의 파셜 프레셔 가스상에서의 그때 벌크 가스가 되는 겁니다. 벌크 가스에서의 파셜 프레셔. 벌크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 전체 가스에서의 파셜 프레셔가 농도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려놓은 게 일정하다. 왜냐하면 잘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구간은 이제 인터페이스, 그 계면까지 가기 위한 바운더리 레이어가 존재를 해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바운더리 레이어가 양쪽으로 존재를 하죠. 네. 바운더리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여기는 라미나 플로우예요. 라미나 플로우는 충류죠. 충류는 뭐야? 흐름이 일정한 거예요. 뭐 섞임이 없는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터뷸런스나 에디가 없이 액상하고 기체상이 만나는 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층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는 라미나 플로우, 충류로만 얘네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파셜 프레셔, 얘가 분압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왜 낮아지겠어요? 이제 가스상으로 있던 애들이 액상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좀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얘가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는 액상에서의 농도는 높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얘도 역시 측류기 때문에 편형을 입는 게 아니고 안쪽에 섞이게 되면 높았던 애가 이제 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의 A의 농도는 CAI고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의 액상에서의 농도가 CAI고 그 가스상에서의 농도가 PAI가 된다. 이게 I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이 이제 벌크 리퀴드 플로우인데 벌크 리퀴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고 에디가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퀴드 안에서의 A의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 사이에 필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투 필름 디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설명한 게 투 필름 디어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구간이 4개로 나눠졌고 가운데 있는 그 바운더리 레이어에 있는 2개의 구간을 필름 같이 얇다라고 해갖고 저기 뭐죠? 투 필름 디어리라고 이야기를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명명해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 그 PAG의 값하고 CAL 그러니까 벌크의 농도를 알아내는 거는 가능은 해요. 얘네들은 가능한데 저 인터페이스 바운더리 레이어에서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그 mass transfer rate를 우리 function of something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function of something에 써줄 수 있는 애들을 요 4가지 PAG, PAI, CAI, CAL로 표현을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 표현을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그 NA 값, mass transfer rate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벌크 가스 플로우에서는 우리 아까 그 디퓨전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몰큘러 디퓨전하고 그 에디 디퓨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2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충류에서는 에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몰큘러 디퓨전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에디하고 몰큘러 디퓨전 2개 다 일어나게 되는 구간이다. 그럼 에디가 엄청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점점 좁아지겠죠. 바운더리 레이어가 점점 좁아질 거예요. 에디를 빠르게 해주면 그러면 매스 트랜스퍼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거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막 섞어주게 되는 그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가 훨씬 얇아져갖고 인터페이스
쪽으로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농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도를 PAG하고 CAN에 대한 거는 농도를 우리가 실제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PAI하고 CAI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를 그러니까 뭐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줘서 여기가 맞다라고 해갖고 여기에 농도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를 이제 인터페이스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가스상에서의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 먼저 나오죠. 리퀴드 상에서의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는 거는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해야 되겠죠.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거. 속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그 누적되는 게 생기거든요. 어큐뮬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정체되거나 또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거나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그 어큐뮬레이션 되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유체가 됐던 농도가 됐던 그게 생기기 때문에 걔를 이제 우리 정상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고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게 없는 거고요. 잘 가스하고 리퀴드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의 기체의 매스 트랜스퍼 여기 지금 기체의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 이렇게 써줬습니다. 두 가지 PAG-PAI 여기 이제 그 농도의 차이잖아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고요. PAI 여기하고 여기서의 이만큼의 농도 차이인 거죠. 그래서 pH가 PAI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PAG-PAI라고 써줬고요. 근데 KG가 들어가는데 얘는 Mass Transfer Constant in Gas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오타가 있는데 얘는 partial pressure에 해당하는 constant고요. 여기 아래쪽에 KY가 나와 있는데 얘는 똑같이 in the gas가 되겠고 얘는 mole fraction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PAG를 사용 안 하고 우리가 mole fraction을 사용해 준다는데 걔가 이제 Y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PAI가 얘도 마찬가지로 mole fraction을 사용해 주는 건데 I가 됩니다. 여기 바꿔주는 거는 파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그 맥시멈이 없어요. 맥시멈이 없는데 그리고 그 컨센트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그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의 개념이 없다고 보면 이 프랙션 개념으로 나타내주면 어쨌든 0에서부터 1 사이잖아요. 0에서부터 100이라고 퍼센트로 하면 0에서부터 100 사이니까 노멀라이즈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YH하고 YAI 값으로 사용을 해준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대신에 이 프랙션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프랙션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요 매스 트랜스퍼 컨스턴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KY 값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PAG가 어쨌든 전체 여기 P가 이제 전체 토탈 프레셔거든요. 토탈 프레셔에다가 A라는 가스의 프랙션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부분합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PAG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PA 이렇게 됐고 PAI는 P의 Y의 AI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에 P의 Y의 H를 넣어준 거고 여기다가 P의 Y의 A의 I를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P로 묶여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P의 Y의 H의 마이너스 Y의 AI 이렇게 될 거고 그 앞에 KG가 있었잖아요. KG가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이 KG가 KY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드 프랙션으로 바꿔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얘가 at the interface가 아니고 in the liquid가 되겠죠. 얘는 concentration, 얘는 mole fraction. mole fraction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반대로 AI에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의 concentration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줬거든요. CAI에서 CAL을 빼준 거고요. 얘를 몰 프랙션으로 바꿔주면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AI에 대한 것만 써놨는데 CAL은 전체 농도의 X의 AL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여기다가 각각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넣어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각각의 그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벌크하고 인터페이스에서의 차이가 이제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매스 트랜스퍼 레이시 액상하고 가스상하고 액상하고 해서 매스 트랜스퍼 레이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NA는 KY의 YAG 마이너스 YAI는 KX의 YAI 마이너스 YAL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개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KY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여기 밑으로 온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슬롭이 되는 거거든요. 변화량은 변화량이잖아요. 슬롭이 되는데 그 슬롭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복잡한 그림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잠깐 쉴까요? 아니면 그냥 좀 잠깐 쉬어요? 알았어. 5분만 쉬었다가